네, 반갑습니다. 8월 6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좀 지루한 날이긴 했죠. 네. 지수 포인트가 0.14. 네, 움직였습니다. 0% 움직였어요. 그냥 보합이죠? 어제하고 똑같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 상승을 해서요. 네, 800포인트를 넘겨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모습이긴 하겠습니다. 대형주들도 뭐 이렇게 내렸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의 변동성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시장 분위기 전체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있어서 후반부에 조금 올라간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장 중반만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좀 나오면서 분위기가 또 이상해지나 싶었는데 지금은 옆으로 잘 누워졌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들 계속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역시 원전 섹터는 아침부터 강했고 계속 강세 마감입니다. 달나라에다가 원전을 짓겠다. 자, 뭐 나사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달나라에다가 과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빨리 될 수 있겠는가? 2030년까지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원전 하나 짓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거든요. 여기다 짓는데도요. 근데 그것을 달나라에다 짓겠다. 그거를 5년 안에, 지금 5년도 아니죠. 4년이죠. 2030년이니까 6, 7, 8, 9, 10, 5년이네요. 네. 5년 안에 끝내겠다. 야,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지어도 4, 5년은 걸리지 않나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가능하려나요? 소형 원자로는 시간이 조금 축소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그 관련주도 올라가긴 했는데 자,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 또 하나 나온 뉴스가 있었죠. 자,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네, 입국을 허용한다. 자, 그래서 이 여행 관련주들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뭐 참 좋은 여행이나 네, 그 다음에 노랑풍선 이런 것들은 강세 마감이 되기도 했고요. 장중에는 모두 투어 같은 경우가 15%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막판에 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항공주 뭐 한진칼 이런 것도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대한항공도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작은 그 항공주도 있죠. 걔네들도 잘 올라갔고 또 오늘 호텔신라 네, 오랜만에 또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면세점 관련한 부분들도 당연히 수혜를 입게 되겠죠. 그리고 뭐 화장품이나 게임,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나 엔터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 그냥 그대로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이대로 멈추면은 데드크로스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돼버리죠.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고요. 만약에 내일 또는 모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가 이번에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내일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올라가는 게 일단 맞겠죠. 올라가야지 되는 거고 만약에 증시가 조금 애매한 단계로 들어가서 주가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약간 네, 주의는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다음번에 있는 지지선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지지 라인이 지금 3,000포인트, 3,060, 뭐 3,00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 만기일 날 맞추려는 가격대의 밴드 범위를 3,000에서 3,200 정도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갈 것 같다 보여지면 조정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어떤 모멘텀을 이용해 가지고 상방으로 조정해 버릴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지수가 내려갔다라면 조정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볼 수 있는데 뭐 내려가지 않고 그냥 옆으로 누웠죠.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데? 라는 식의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이 된다면 주가 상승 같은 포인트는 만들어질 거고요. 뭐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그 반도체 관세나 의약품 관세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세, 의약품 관세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반도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제약 바이오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수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데 오늘 잘 버틴 거 보면은 야, 별 문제 없어.
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자, 솔직히 뭐 반도체나 제약, 의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미국이 더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관세를 높게 매기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 일단 해보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아침에 떨궈서 시작했다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2시 넘어가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떨궈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다 판단되네요.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2시 넘어서면서 외국인 매도가 축소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네, 교묘한 거는 이제 2시 반에 이제 잠정 집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계가 안 되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내일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2시 좀 넘어가면서부터 쭉 움직이다가 2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죠. 자, 금융주도 마찬가지. 여기 2시 반까지는 집계 자료 집계가 나와요. 수급에 뭘 샀는지. 근데 요 뒤에 거는 장 끝난 다음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걸리고 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몰래 사들이는 거. 몰래 사들였던 그 종목. 네, 그런 거 아닐까? 뭘 샀는지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시 30분까지는 일단은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근데 후반부에 뭘 사들였는지, 마감에 뭘 사들였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 선물은 살짝 매수했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다 밀렸죠? 네. 다 밀렸고, 은행주가 좀 방어하는 형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주 쪽에 매수가 들어와서 강세도 좀 있고요. 자동차는 그냥 강보합. 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2.3% 정도. 얘가 SMR의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한국전력 올라가는 거 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 네. 아무튼 한국전력, 한전기술, 이렇게 한수원 쪽은 오늘 강세를 보였고, 방산주가 아까 낮에도 말씀했지만 계속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선주 섹터 살짝씩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뭐 특별하진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마이너스 1.5% 괜찮죠? 네. 하이닉스 1.9% 괜찮습니다. 별다른 문제 될 것 같지 않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아까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렸네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7%대 상승 마감했죠. 신고가 나왔어요. 이야, 대단하네. 네. 안 내려오나요? 내려와야지 샀는데. 이런 걸 두고, 예, 기다리는 저적은 안 와. 네. 안 나오면 많은 거지, 뭐, 제 얘기랄 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 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AI의 어떤 협력, 대표주자 안 돼도 돼요. 오픈 AI랑 잘 해먹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일단은 너무 실망할 건 없었다라는 부분인 거고, 나머지는 보합세 유지되고 있고, 현대로템 좀 빠져있죠? 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쪽하고 방산주 쪽하고 조금, 네, 매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LIG 넥슨도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 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크게 부담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그냥,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고요. 글로비스 오늘 좀 튀는 모습이 있었죠. 미래에셋증권 오랜만에 좀 반등 나오는데 이거 현대건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61선까지 내려왔다가 지지선. 근데 여기에서 다시 떨어지면은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또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현대건설도 오늘은 5%대 상승 나오면서 분위기 좀 잡아줬네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야 돼. 아까 미래에셋증권, 네, 걔네도 이렇게 돌아서야지만 좋아지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네, 단순히 해프닝이 끝난다라고 한다라면 변화가 또 커질 수 있겠죠. 네, 그런 내용도 조금 체크하시고, 마린솔루션은 좀 올랐네요. 네, 그리고 바이오팜은 좀 하락했고요. APR이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화장품 관련주들도 유커 관련한 얘기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뭐 엔터주 쪽에서 JYP 엔터라든지 이런 것도 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4% 상승했죠. 네, 게임주, 뭐 대부시서죠, 이런 것들 수익성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전체적으로 보면 게임하고 이런 쪽도 괜찮고, 호텔신라도 오늘 많이 올랐죠. 이거는 면세점 지금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세점 쪽에 이익금이 늘어날 수 있다. 모두투어나 이런 것도 오늘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이제 종목 간의 어떤 변동성도 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올라올 때 털어먹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 계속 나왔었다라는 것도 체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지금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 약간은 조정인데 파마리서치라든지 펩트론은 또 올랐어요. 네, 이쪽은 또 떨어지는 척 하다가 또 올라갔죠. 리가켄바이오도 올라갔고, 삼천항제약은 좀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바이오 쪽도.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쪽으로, 네, 조금씩 보합세. 근데 요거는 올랐다가 떨어진 거라서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고, 네, 특이사항은 없어요. 네, 특이사항 없고, JYP가 더 많이 올랐네요, 오늘은. 네, 엔터주 쪽에서 조금 강세. 네이처셀은 그냥 그대로 하락 마감. 요거는 추가적으로 더 빠지겠죠? 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거의 대부분이 보합이고, 거의 대부분이 큰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요, 649개 상승했고요, 237개 하락입니다. 아까 낮과 비슷합니다. 자, 코스닥은요, 993개 상승이고요, 592개 하락입니다. 이건 아까 아침보다 좀 더 나아졌죠? 아까는 800 몇 개였는데, 지금은 993개 상승. 괜찮네요. 자, 상승률 보시면, 아센디오. 이거는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거라 좀 의미는 없겠다. 그죠? 일정 실업. 시총이 다 작은 것들은 의미 없습니다. 100억, 200억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뭐 상한가 가는가 말는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의미 있는 상한가는 없었다 보셔야 되겠죠? GFC 생명과학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 PS 일렉트로닉스 노랑풍선 많이 올라서 끝났어요. 이 조그만, 네, 중소 이 여행주들이 지금 외국인들 매도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좀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요거,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네, 화장품도 좋았죠.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요것도 꼬리 달고 내려와서, 이게 지금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물려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올라갈 때 많이들 덜어냈네요. 네, 그 부분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도 좀 눈에 많이 띕니다. 네,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 광명 경기까지 해가지고요. 23개. 상승 종목 숫자는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침에 29개였잖아요. 상승 종목은 좀 줄었어요. 네. 좀 내려보시면 2.47. 근데 요건 좀 올랐네요. 2.0이었나요? 뭐 그랬는데 2.47.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낮은 것도 아니죠. 그냥 평균적인 거인 것 같아요.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네이처셀 하한가에 네, 요거 하나가 전부 다네요. 네, 9% 이상 나온 건 별로 없습니다. 화천기계, SK바이오팜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네. 산돌은 계속 떨어지네요. 이건 좀 밑에까지 파고들겠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조심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볼게요. 자, 1.49. 그러면은 오늘 1% 정도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1% 정도 나왔나요? 네. 비슷하게 잡히는 것 같은데요. 네. 1%는 비슷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0.5에서 1%. 아까 아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포인트는 일단 뭐 마이너스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이너스 쪽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플러스 기조이기는 한데, 많이 나왔냐, 조금 나왔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긴 하지만, 네,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생각 드네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2시 30분 자료로 이제 집계 시간이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잠정 집계를 볼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지. 자, 2시 30분 이후에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확정 포인트 보시면 이제 기관 쪽은요, 카카오, 한국전력 매수가 있었고요. SDI, 두산에너빌리티, APR, 현대건설 매수도 들어왔네요. 에코프로비엠, 하나오션까지 해서 매수 있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으로 매도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금융투자 쪽 매도도 좀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투신 쪽 매도가 매우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총계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매도가 잡혀 있어요. 자, 네이버하고 풍산까지가 오늘 기관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한 물량이 어떤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외국인들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하이닉스, 그다음에 리가캠바이오, 풍산 등등등이고, 삼성전자는 지금 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아까는 어땠죠? 네, 삼성전자가 650억. 삼성전자 매수 좀 해드린 거네요. 그죠? 삼성전자 매수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800억 정도였는데 요거가 이제 1등으로 올라갔고요. 현대로템이 900억이네. 요것도 조금 네 줄었네요. 네, 조금 줄었어요. 요런 정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유 쪽에 매도가 좀 있어요. 요 부분이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네, LIG 넥슨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조선주도 약간 매도가 좀 있고, 그리고 화장품 APR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떨구는 모습이 좀 있어서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매수는 삼성전기 매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은행주 쪽 들어와 있고, 카카오도 좀 샀고요. 자동차 매수 있고요. 뭐 특별하게 많은 건 아닙니다. 오늘 매수가 많은 건 한국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국전력은 네, 일단은 우리는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계속 가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내 거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면 되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2만 원대 매수할 때, 네, 행복했죠? 네. 수익도 많이 냈는데, 우리도 그때 누적 수익 보면 100% 넘는데, 지금 2만 원대부터 보면은 지금 100%가 나온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일단 보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천천히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방향성 잡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확실하지는 않고요. 장기 추세로는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지선 잡아내고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들은 좀 보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또 부담감 없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 주가는 또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자,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